아까 자기소개할 때 이름이 기억나는 분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그리고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난상 토론인데요. 첫 번째 원칙은 저희는 결론을 짓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또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하고요. 지금 주위에는 두 개의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우리 두 잘생긴 두 분께서 정말 잘생겼으면 어디에 박수 치는데 박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잘생기진 않은 걸로 하고 그 잘생긴 두 분께서 마이크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갖다 주실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은 딱 1시간입니다. 아무리 열띤 토론을 해도 6시 30분이면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저희들이 책상 위에 다 올려놓은 주제 보이시죠? 총 4개의 주제가 있고요. 각 주제당 15분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 안으로 의자가 들어오듯이 의자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마을 만들기와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문화활동 그리고 특히나 예술가분들이랑 같이 작업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굉장히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그냥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지 실제 이분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면서 같이 작업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확히는 토론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거나 마을 가꾸기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시도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분들과 소통해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걸로 대신에 욕까지는 안 하는 걸로 욕만 하지 말고 그 전까지는 하는 걸로 고함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본인의 이야기는 지금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한 1분이나 1분 30초 정도 아니면 한 2분 정도로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짧게 끊어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강의의 학생들은 아니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시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냥 편하게 막 하시면 돼요. 네, 중간에 너무 과열되거나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나눠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 주제 토론입니다. 네, 문화예술활동과 접목된 마을 만들기.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도 여기 있는 분들이 제시를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제는 좀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이 그거라서요. 네, 주제만 읽고. 네. 그리고 정확히 딱 나눠서 이쪽 맞은편이나 이쪽 이 기억자는 우리 권상동 국장님께서 커버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아셨죠? 손을 이분에게 들어주시고요. 이쪽 이렇게 기억자 이분은 우리 김정현 대표님께서 커버하시겠습니다. 아셨죠? 손을 들어주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생적 문화예술운동의 마을 만들기 접근의 여러 방식과 문제점.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저 뒤쪽에 계신 선생님께서 손을 드셨기 때문에 네, 저희 동장님께서 손을 먼저 드셨는데요. 제가 먼저 운을 좀 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뭔가 좀 터뜨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명찰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데 뒷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지역, 소속, 이름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예술을 한 사람입니다. 연극을 주야장천 했어요. 경력으로 보면 좀 중견인데요. 예술가들은 이 소속에 굉장히 무딥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속에다가 우강로 문화마을이라고 박았잖아요. 이렇게 박힐 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예요. 네. 혹시 여기서 예술 관련 일을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예. 예, 1%도 안 됩니다. 예, 1%도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저도 아주 우연하게 아까 저희 우강로 문화마을 대표님께서 연탄광에 들어갔다가 연탄에 그냥 다 그냥 내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예술은 사회와 따로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예술 창작 활동들이 굉장히 사회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만든 연극에 사람들이 보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고민했던 게 내가 연출을 잘못했나? 그래서 극장에서 소주 마시면서 한탄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밖으로 나와서 그래, 딴 놈들이 하는 건 어떤가 한번 보러 가자. 그랬더니 다른 극장에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출을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내가 그럼 연극을 때려쳐야 되나?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토론을 통해서 제가 듣고 싶은 답입니다. 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을 만들기와 접목하면서 자생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과 어떤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네. 회장님. 예, 여기서는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본 그 문화예술인들이 그 마을 만들기는 저희 동에서 한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각 그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 예술가들이 재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각자 다양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저희 동같이 그 공가라든가 그 폐허같이 된 곳을 오셔갖고 거의 다 그 허물어지는 거를 스스로 그 재활용을 해가면서 다 스스로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저희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이랑 일반인들은 돈이 예산이 있어야지 하는데 이분들은 예산이 없이도 어떤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에 의해서 하나하나 모습을 이렇게 바꿔가는 걸 보면서 예술가들이 마을 만들기를 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우강로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그 틀이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고 성공의 가능성이 단지 보이는데 단지 이제 문제점은 그 재개발이라는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재개발이 우리가 2003년도부터 우리 그 우강로 문화마을이 시작이 돼서 2012년 작년 1월에 사업 시행인가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고층 아파트를 줘서 업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가서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동안 이제 그 재개발 업체에서 그 재개발 지역에다 드린 그 매몰 비용 때문에 이 진짜 우리 우강로 문화마을 만들기가 언제까지 갈지 지금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인사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우강로 문화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재개발 그 사업 저희 쪽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바는 그 사업 시행 인가 쪽에서 사업 업체에서 개발 업체에서 지금 들어간 그 비용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방법이 이제 그 방법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 사업 시행인가 개발업체에서 포기를 하지 않는 주민들, 조합원들도 주민이거든요. 그 조합원들이 또 그 들어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그거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주민들이 없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 시행업체에서 그거를 포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지금 우리 그 순위 운동장 경기장에 지금 재개발하려고 다 이렇게 터 닦아놓은 데가 있어요. 아파트 지으려고. 근데 그 아파트를 져서 분양을 했을 경우 그 시행업체에서 1,000억 정도가 손해가 난대요. 그래서 그 시행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우리 우강로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보상도 진행이 안 된 상태고
감정평가도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가능성은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는 한 10% 정도뿐이 안 보는데 그대로 방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도 보시고 내일 아침에도 보실 테지만 그 마을은 제가 보기에는 특색 있는 그 예술인 마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꿔가면은 너무 훌륭한 원도심 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몇 번 와보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관을 매입을 해서 그런 특성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단지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그 재개발 사업이 아직 재발 포기가 안 된 상태라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아파트 짓는 건 반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특색 있는 예술인 마을로 그렇게 바꾸고 싶은 욕심인데 그 방법이 지금 아주 진행은 지금처럼 간다면은 그건 가능한데 그 걸림돌이 하나 그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해법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조언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거네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보면서 정말 여기 한 명으로서 궁금했던 게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에서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공동화가 진행되니까 예술가가 들어와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 예술가의 마인드를 한번 좀 궁금해요. 그쪽에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2006년에 국가에서 실시한 그 아트 인 더 시티라는 그 사업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근데 그것이 평가를 했을 때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결론들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커뮤니티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엔진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봤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거의 1%도 안 되는 분들이 예술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말 만들기 쪽에 들어와서 물론 문화가 전부라는 예술이 전부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토론이나 방향성이라는 게 제시가 될 텐데 예술가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제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 화두였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개성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또 하고 있는 장르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거는 마을에서의 개성의 문제가 아니라 왜 마을에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그 의문까지도 이제 제기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마을을 만든다. 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사실 좀 여러 가지 그 논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떠난 자리에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주민이 되는 것이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뭘로 먹고 살아요?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다음 주제가 이제 지원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디에선가에서 그러니까 아트 인 더 시티 같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그 마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예술작품을 만들어 놓는다 까지는 괜찮지만 그것들이 과연 마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재생산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들이 아직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술가들이 자생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네, 어디 계시죠? 제가 해도 될까요, 동장님? 예. 수원에서 왔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공식 행사 끝나치고 나왔는데 편한 자리에 평균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뭐 녹화돼가지고 기록이 남다 하니까 말 수준 조절을 대단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긴 건 이렇지만 이게 또 발언에 이 지위가 좀 잘 있어가지고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저도 이제 뭐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저는 예술가는 아닙니다. 감히 이름 붙이기도 싫고 한데
문제는 예술가들과 일은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한테 강의할 때는 예술가들이나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단체 활동가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편하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주민들이 작가들하고 일하고 싶으면 반드시 통역가를 한 명 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작가들이 세상은 주민들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에 대해서도 작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만났던 작가들, 많이 우리 수원의 행동에 도와준 작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100여 분이 거쳐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행동에는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의 입장에서 마을 만들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예술가를 만나기는 진짜로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술가적 감수성과 자세를 가지고 마을을 위해서 아니면 공공미술로서 하겠다는 작가는 무시무시하게 많습니다. 그 사이의 차이점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거는 각자 경험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김종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은 작가로서 지금 계속 직면하는 문제들인데 저는 사실 이제 통역가로서 오히려 그게 더 좀 궁금하거든요. 통역가로서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주민들에 대한 기대가 작가 서로에 대한 짝사랑을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짝사랑은 항상 마지막 결론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특히 행정에서 돈으로 불쌍히 계시지만 정당한 표현을 써보면 행정에서 돈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줬다가 이쪽으로 줬다가 이리 줬다가 이리 줬다가 하면서 막 편한 작가를 찾습니다. 이런 양상들이 많이 이제 왜냐면 논의가 재미있어야 되니까 그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게 재밌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현장 예술가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고 좀 적으신 것 같고 한데 통역가로서 활동하시는 느꼈던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보다 더 좀 재미있는 대안들이 좀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혹시 그 우광로 마을에 어쩔 수 없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 예술인들과 같이 작업을 했던 예술인분들이나 아니면 통역가분들 아니면 또 마을분들 계시면 여기에 소스를 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패 사례나 성공 사례나 다 있습니다. 시키세요. 네, 이쪽에 네. 이쪽에 먼저 마이크를 잡으셔가지고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꼭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가좌동에서 그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가좌이동 주민자치센터와 그다음에 푸른샘 도서관 그리고 주민들이 그 청소년 이문학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풀뿌리 주민조직이 생긴 이제 마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지역거주 문화예술 사업이라고 인천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분들하고 특히 이제 동네에서 예술가를 발굴하면서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장고개, 저희가 길이 장고개로라고 있는데, 장고개 문화예술 네트워크라는 거를 동네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행정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을 이제 동네에서 발굴을 해서, 사실은 이제 밖에서 모셔오는 예술가가 아니고, 동네에서 정말 통역이 필요 없는 그 관계로 이제 예술가를 발굴해서 장고개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배가 산으로 갔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통역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심지어 밖에서 모셔오지 않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지고 볶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 데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즉 뭐냐면 그러니까 언어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냥 보편적인 예술과 그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예술이 참 많이 갭이 그러니까 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우리 그 안산 대표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광로나 특히 이제 밖에서 들어가는 문화예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일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면 저는 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생각과 어떻게 생각을 읽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선인가. 근데 우선으로 좀 긴 시간 거치면서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좀 염려와 우려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저는 오히려 예술가들이 접근해서 하는 어떤 이제 출발보다는 만약에 접근이라는 표현을 써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40% 주민들이 우강로에 남아있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이 자리도 그런 거에 있어서 먼저 보고 읽고 하는 자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쭉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위에서 접근했지 사실 주민들의 생각은 잘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누군가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마이크를 내셨나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우강로 마을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까 오셨었죠? 그 연탄재 말씀하신 네. 지금 다른 곳에 가셨나요? 대표님. 네? 이부 준비 오늘 안 가시는데? 네, 밥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그냥 멘트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 우강로문화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떠나고 공가가 많은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은 옆에 공가가 있으니까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우범자들도 모여서 본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가 집이 비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다들 약해 있기 때문에 그 옆집이 무너지면 자기 집까지 피해가 오거든요. 같이 허물어질 수 있는 위험이라든가 그리고 딸아이가 학교를 갔다든가 직장을 갔으면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갖고 꼭 역까지 배웅을 나가서 기다렸다 오는 그런 불안한 이렇게 좀 황폐한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무료로 빌려서 살면서 그 마을을 조금씩 가꾸면서 마을이 짧은 기간이지만 한 1년 6개월 동안 사는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엄청 반응이 좋고 동참을 하고자 이렇게 의지를 보여요. 옆에 계속 술만 마시고 이러시던 분들이 하나 있는데 같이 나와서 그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아주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보상도 없는데 같이 예술인들하고 함께 밥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주민들은 우리 우강로문화마을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단지 말했듯이 그 재개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 우강로문화마을하고 예술인들하고는 잘 좀 융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떠난 곳에 예술인들이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있는 곳에다가 비어있는 공간들을 예술인들이 채우면은 자연스럽게 예술인 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인들의 이제 활동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예술인들은 말씀하셨듯이 고집들이 엄청 세요. 자기 세계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각자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모래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연태성 주민하고 우리 직원 이창원 주사님이 있어요. 그거를 중간에 역할을 내게 제 역할을 말씀하셨듯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통역을 옆에서 좀 잘 하고 있어갖고 그런 데도 잘 굴러가지 않나. 계속 티격태격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웠다 풀어졌다 계속 그러고는 있는데 그런 데를 지금은 조화롭게 개성들이 각각 틀리면서도 조화롭게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는 누군가를 질책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네, 저희 모두가 다 혹시나 그런
질책이 있으면 저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질책이고 칭찬이 있으면 또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실 때 혹시 내가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싫어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몸으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예술가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좀 부드러울 것 같아서 우광동 말고 그 예술가로서 또 마을에 들어갔던 경험이나 들어가 있거나 앞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접근하고 싶고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으면 네. 네, 저는 뭐 지금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자리에 오늘은 제가 어쩌다가 그런 중앙정부 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잠시 계약하고 있게 돼서 그 소속으로 왔지만은 원래는 이제 예전에 오랫동안 뭐 기획자로 아니면 뭐 창작 활동하면서 공연예술 쪽에 이렇게 좀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을에 들어가 살게 된 것도 있지만 마을 만들기랑 그런 어떤 공동 예술 작업하는 거에는 되게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제 과정의 중심이 돼서 어떤 결과물이 아닌 그런 공동 작업하는 사람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을도 무슨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연결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런 뭐 지금은 마을이 너무 그 정부에서 막 너무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만 원래 처음에는 뭔가 뭐 그런 힘이나 자본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들 조금씩 움직여보려고 만들었던 게 마을인 것처럼 그 예술가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회성이 있고 뭔가 소외되는 것들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큰 연결점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마을에서 그런 어떤 예술가들, 창작자들이랑 주민들이랑 이런 융합이 그런 연결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은 제가 조금은 그런 문화예술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아직까지 그런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가진 너무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이 많이 되어서 어떤 융화가 많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예술가들은 뭐 딴따라다 이렇게 했던 게 갑자기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막 해결사 아니면 막 갑자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막 돼서 이렇게 불러오다 보니까 약간 무슨 VIP 같이 그런 대접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게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이들이라고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 갭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술 활동도 별거 아닌 거다, 그냥 누구나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면은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아까 말씀하신 갭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예술가는 아니고 출연했다니까 영화에도 출연했고 영화 배우시네요. 네. 조만간 5월달 공연 상영하게 되는데요. 춤추는 숲이라고 해서 성미산 마을에 영화가 상영되니까요. 동일영화인데 꼭 흥행 좀 시켜주십시오. 돈도 좀 많이 들어오게. 그 얘기 들으면서는 약간 저희들 고민이 예술가가 들어와서 마을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지속 가능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과 주민들과는 과연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 것인가. 또다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저는 금방 망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예술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뭐하러 해요, 그걸? 돈도 없는데,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단기 좀 있다가 프로젝트성이 강할 것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장님 말씀해 주신 거 보면서, 동장님, 네, 동장님이십니까? 공무이시군요. 예. 동장님 말씀하셨던 걸 들으면서는 어떤 그런 매개자로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세상을 좀 밝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약간 좀 유감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임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예술 활동을 해야지 그 지속 가능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미산 마을은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축제를 할 때는 두 달 동안 준비해서 무대에다가 밴드 공연 올리고 연극 공연 올리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문화 활동 하면서 나중에는 동아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동아리들이 또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은 그 활동 속에서 초창기에는 예술가들이 이렇게 영향이 있죠. 연극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타를 가르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주민들이 그 작업하게 되면서는 나중에 주민들이 된 다음에는 예술가들은 그 주민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작품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필요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누구를 서비스해 주는 순간부터는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조금은 주민들의 동아리 영향들을 강화시켰는데 예술가들이 초창기에 조금 더 힘써주신다면 나중에 당신들이 하고 싶은 그러한 작품 활동도 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보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주민들이 좀 즐겁게 예술 활동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그 예술가의 입장에서가 없으시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사실 그 예술가분들도 무엇인가가 필요로 하죠. 그리고 마을에 계신 분들도 무엇인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그 통역가를 필요로 할 만큼 이제 갭이 큰 건데 저는 이 갭을 정말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충분히 가능성들은 가지고 있는 뭐 조직이라면 조직이고 분들이라면 분들인데 우리 행정에서 과연 네 말씀하십시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미대를 나오고 영화를 전공했고, 지금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가라는 명칭은 사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 자체에 있는 어떤 권위, 뭐 신비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걸로 저를 규정짓는 순간 뭔가 하여튼 남다른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그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저 스스로도 자꾸 괜히 그런 틀 속에 갇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심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작가라는 말을 좀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기존에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근본을 다시 좀 저는 따지고 싶고요. 그래서 그 지을자 뭐 이렇게 그 집가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예,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저는 그걸로 저 자신을 좀 규정짓고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좀 탈색시키고 원래의 의미에 좀 이렇게 충실한 그런 관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김지원 선생님 자꾸 정체성의 그런 고민에 지금 이렇게 휩싸이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 활동이 그 시대가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시스템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그 부정하고 벗어나고 헷갈리게 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히려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뭐 저 자신을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고 어떤 열려진 어떤 그런 그 활동을 이렇게 고민하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쨌든 예술가라는 이 그 부류의 사람들이 도마위에 올렸는데 저는 뭐 이제 그런 영역에 이제 그 있었고 지금도 저는 뭐 벗어나진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그 예술 교육이 일단 문제가 좀 많고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뭐 대학에서 특히 교육이 그냥 뭐 작가들로 하여금 캔버스 안에 또 전시장 안에 공연장 안에 자꾸 이렇게 가두어 놓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지역 사회와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도 못 듣고 경험도 없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안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미술만 하더라도 이제 공공미술, 뭐 커뮤니티 아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사회 만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또 여전히 또 기존의 그런 것들을 고수하는 입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어설프게 뭔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바깥 공간에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 마을과 도시를 자기 캔버스화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건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확장이 변화가 되고 확장이 되었는데
그 마을 자체가 캠퍼스다.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자기 주관적인 생각, 감정을 그냥 그 마을 전 공간에 이렇게 담아내는 아주 위험한 그런 거죠. 아마 뭐 그런 데서 아까 이제 뭐 주민의 입장, 이야기, 또 주민을 주체로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과제로 부각이 되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의 예술을 볼 때 자꾸 너무 형식에만 지금 얽매여서 뭐 이를테면 뭐 그림 그린다고 다 예술가냐,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뭘 연주한다고 다 예술가냐. 자꾸 껍데기 형식에 얽매여서 특정의 어떤 그런 비슷한 걸 하는 사람을 자꾸 예술가로 규정 짓는. 예. 저는 그런 어떤 부분에 문제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좀 보고, 역으로는 저는 아까도 잠깐 제가 발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술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자신과 어떤 시대, 자신을 성찰하고 시대와 어떤 삶과 세상을 달리 보는 어떤 그런 태도를 지니고, 또 자신과 다른 어떤 타자든 구성원들과 원활하고 원만한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고, 또 각자가 지닌 자기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이런 차원의 어떤 이런 분들이라면 예술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예술 비슷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저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예술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잠깐 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예술가분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소개팅 또는 맞선인 것 같습니다. 말 만들기라든지 이런 행정이라는 곳에서 예술가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아까 말씀 통역가가 필요할 정도로 어떻게 만나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는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럼 이 사람들이랑 잘 사귀고 또 결혼도 하고 싶고 평생 검은머리 팍골 낼 때까지 잘 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번 들어보고, 또 가능하면 프로포즈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이제 예술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부터는 행정이나 이런 분들의 난 이렇게 프로포즈 했다가 이렇게 차였고, 다음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보고 싶고, 뭐 이런 얘기들, 마을에 계신 분들, 또 중간 지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한번 프로포즈를 들어보면 예술가분들이 그래, 이런 프로포즈는 괜찮고,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는 금괴가 더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사회운동가고요. 통역반에 한 명으로 얘기하면 이게 마을에서 보면 예술가들께서 작가들께서 오시면 작가 자신의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의 가능성을 더 많이 점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가 특히나 이제 수원이나 저희 단체랑 관계를 하시는 분 주민들 입장,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약간의 경험이나 듣는 바가 이미 있으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파악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유목민 또 하나 온 거죠. 작가가 오면. 그러니까 프로젝트 때문에 왔다는 눈치를 빨리 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비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가들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의사소통을 해보면, 이 작가들의 굳이 이제 작가의 가능성, 마을의 가능성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해보면 동네의 자존심이나 동네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미술작품이나 다른 태도에서 안 나타나요. 동네 주민들이 그거를 작가들한테 의사소통하기 어려워하시고, 어떻게든 느낌은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그런 태도가 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굳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 때문에 동네에 들어왔다면, 그러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뮤지컬 같은 걸 해봐야 돼요. 미술, 음악, 노래도 배워야 되고, 연극도 배워야 되고, 미술 무대 장치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종합예술 같은 게 들어와야 동네 주민들이 배우도 한번 해보고, 어떤 사람은 무대 미술을 그려보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면 처음에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 자체가 동네 얘기가 되는 것처럼 계속 물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따로. 그리고 왜 굳이 종합예술 같은 게 필요하냐면, 사는 거니까. 그냥 동네 벽화 보러 마을 사람 사는 게 아니니까. 삶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표현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잘 없어요, 사실은. 다 따로따로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가능하면 동네 자존심이나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스토리를 발굴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쟤네들 유목민처럼 안 떠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의사소통이 빨라지죠.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네, 또 다른 네, 뒤에. 예, 강릉에서 왔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신입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는 강릉시 말만지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귀촌이죠. 귀농은 아니고 제가 농사꾼은 아니기 때문에 귀촌을 했는데, 제가 귀촌을 하면서 강릉 옥계면에 있는 북동이라는 곳에 살포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살포시 흘러 들어가서 주민이 되고자 많이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동네에서는 저는 객지사람입니다. 객지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이 오고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금 이제까지 진행됐던 내용하고는 좀 틀리게 농촌 지역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마을에 흘러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큰 자원은 없습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축제를 한 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장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필요에 의해서 저를 찾아왔는지 아니면은 어떤 의도에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을 들어갔고 나무를 또각또각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시더라고요. 마을에 없는데 장성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규모로 계획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왕 할 거, 없는 거 하시면 안 되려서 이왕 할 거 강릉에서 최고 큰 걸로 합시다. 네, 얼마나 더는데 마을에서 하는데 공짜로 하죠. 나무만 보여주십시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매년 지금 5회째, 아니죠. 3대 지금 장성이 세워졌거든요. 3대 장성이 세워졌는데 작년에 세워졌습니다. 작년에 세워졌는데 3대 장성이 세워졌다는 것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서 새로운 장성을 깎는 게 한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장소를 깎고 있는데, 꾸준히 제가 지금 3대째 지금 깎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는, 비록 제가 지금 객지사람으로 취급은 받고 있지만, 흘러 들어왔으면 마을 주민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좀 가치가 엄청하고,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바깥으로 튀겨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제가 이렇게 객지 사람이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생각들은, 따뜻한 그린 정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시 지역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강릉이라는 도시가 복합 도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릉에서의 마을 만들기는 농촌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도시 쪽에 관련돼 갖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고, 어떻게 보면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지만은 여튼 그런 활동을 하면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노력의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무섭게소리로 장사하게 깎아주면 돈이 얼만데 라고 얘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감합니다. 주변 지인들한테는. 근데 동네 사람의 이름으로서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까지 굳이 논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는데 정말로 말 만들기 할 때 배고프고 죽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아실 때 많습니다. 아실 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장성을 깎아주고 난다면 우습게서 그럽니다. 다시 안 깎아. 그래 놓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쫄래쫄래 갑니다. 안 깎아요? 제 스스로 안 깎아요 라고 동네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3대째 지금 장성이 지금도 꼿꼿하게 서갖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에서 약간 도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물론 이제 도시 공동화라든지 재개발, 근데 이제 농촌 얘기까지 같이 나와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4개의 주제에 대해서 저 혼자 신경을 엄청 쓰고 있었어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의 여기 나온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실 거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한 25분까지, 28분까지는 이제 그냥 자유 토론하겠습니다. 정말 난상으로 막 던지는 걸로. 다만 지금 녹화 중이니까 욕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부터는 원하시는 분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것들, 신세 한탄까지 막 던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예, 서울에서 온 김정찬이라고 하고요.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저도 예술 쪽이라 어디로 해석을 해야 되나 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공감했던 거. 유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역이 필요한 대상이 꼭 예술만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통역 필요한 게 프로그래머들도 통역 필요하고요. 행정도 사실 통역이 필요한 수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역이 필요한 건 어느 분야나 다 있기 마련인데 공통적인 점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통역이 필요하다는 건 자기 언어가 있고 언어가 서로 상충된다는 건데 마을에서 성공적인 모델, 좀 아까 말씀하신 장승 같은 경우가 저는 되게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느껴지고 또 하나는 우강로 자체도 저는 되게 성공적인 모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되게 많고요. 워낙 정주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종로중구 내에 있는 예술가들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를 예술가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있어도 주민들이 그 형이나 그 누나를 예술가로 보느냐는 좀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공예 공방들이 널려 있는데 자기들은 예술을 한다고 믿고 그것을 행위를 하지만 그게 정말로 예술이냐 아니면 좀 예쁜 거를 뭔가 만들고 계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이냐를 떠나서 지금 성공적이라고 느껴지는 모델들을 가지고 봤을 때 공통점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언어가 통역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나쁜 문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에서 접점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맞선을 보는 건데 한 사람은 좀 살림살이를 피우고 싶은 거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건데 이러면 이제 통역이 필요해지는 건데 통역이 필요 없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느껴서 결혼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근처로 쫓아가면은 결국은 사람이 좋으면 그냥 또 그 사람이 뛰어난 예술가냐 뛰어나지 않은 예술가냐 그냥 동네에서 잠깐 문화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냐에 없이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승이랑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저희 동네에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를 저는 어쨌든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림 그리는 게 낙서라고 얘기하는데 낙서해놓고 나가는 인간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 어떻게든 좀 안 들어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손으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네에서 쓰레기가 쌓이는 전봇대들이 있었는데 그 전봇대들을 지정해서 그 전봇대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그림 좀 그리는 사람들 그랬더니 것은 화가도 나오고요. 교수님도 나오고 동네에서 공방하는 형들도 나오는데 전봇대 지정대라고 해서 이제 동네에서 그 전봇대가 이제 좀 페인트 벗겨 좀 알아서 가서 붙이고만 하는 건데 조건이 그런 거였어요. 그 전봇대 바로 붙어있는 집들의 할머니나 아줌마가 원하는 동의하는 걸 그린다. 설득을 하든 뭐하든 당신의 예술 세계를 펼치고 싶으면 잘 설득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해본 거였거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잘 지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의 예술 세계를 펼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통역이 필요해지고 내지는 다른 필요들이 상충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이 주제들의 하나의 주제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을 때 결국은 이 얘기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예술은 밖에서 하는 거고 마을 안에서는 그게 예술가이든 내지는 뭐 예를 들어 저희 동네에 지금 벤치 만드는 게 도편수가 만드시거든요. 그 양반이 뭐 얼마나 대단한 도편수냐는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마을 벤치가 막 이렇게 뭐 혜택 문양이 들어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톱으로 보니까 전기톱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는 그거를 도편수가 뭐 이렇게 못 하나 안 썼어요. 아기를 맞춰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거기에 나무가 있고 그게 앉을만 하면은 그냥 할머니들 가시다가 앉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밖에서 하는 거고 마을 안에서 그 예술 행위가 되게 고도화 된 예술, 누가 봐도 감동받을 만한 예술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생활에 어떤 문제나 필요를 해결해주고 있을 때 그게 예술가가 마을 안에서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뭐 자연스럽게 네, 뒤에 바로 계시네요. 저 자유 주제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원래 들으려고만 왔는데 그 오늘 주제가 저는 원도심 재생에 관한 얘기라고 알고 왔는데 예술인 뭐 그런 쪽으로 너무 흐르는 것 같아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그 PT에서도 그 자본의 논리를 탈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사실 생태학적으로 이제 천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햇볕을 잘 받는 나무들 쑥쑥 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 그 나무들이 이기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침엽수 나무, 양수를 이렇게 밀어내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의 사례에서도 원도심이 처음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굴러가던 지역사회 커뮤니티인데 이게 어느 순간 그 구성원들이 점점 밖으로 편에서든 어떤 가치 때문이든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이제 뭐 슬럼화가 진행이 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무강로 쪽만 대상하는 건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커뮤니티 내지는 공동체의 가치를 어느 관점에 놓고서 지키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좀 들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 같은 어떤 이익 집단에서는 어떤 자본의 논리로 하면 여기 어차피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공동화되어 있으니까 그럼 싹 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면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살겠죠. 그럼 그 커뮤니티의 가치는 글쎄요. 새로 만들어진 뭐 베드타운이 될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이해는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무강로 같은 경우는 공간들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데 누가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경제적 가치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게 슬럼화되고 우범지역 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동의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커뮤니티가 그럼 예술인들의 어떤 뭐 놀이터 재미를 위한 공간을 만들 거냐 아니면 뭐 관광 어떤 지로 만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만들 거냐 아니면 또 여기 지역 주민들이 이제 또 편해지고 살만한 어떤 편의를 제공할 거냐 이런 것들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 주민들이 들어와서 사시는데 갑자기 예술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아까 통역과 얘기도 하셨지만 이분들은 갑자기 뭐 나라가 됐든 아니면 행정기관이 됐든 빈집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들어와서 살고 그림을 좀 그려라 뭐 이런 상황이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기존에 사시던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과연 뭐 어떤 입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뭐 저소득층도 많으시고 뭐 독거노인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 사실 예술인들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광로 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듣고 싶어서 왔는데요. 한번 어떤 가치 앞으로, 그러니까 그건 아마 분명히 지금 뭐 저희 회사도 건설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돈 막 끌어들여가지고 땅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면 팔립니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는 그냥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른 걸 갖다 집어넣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자본의 물리로 그렇게 됐고 그 가치가 가장 여태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지지해서 온 거고 여기 지역 주민들도 그 가치에 내가 능력만 있으면 동조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정답을 드릴 말이 전 아닌데요. 이제 저희 저녁 식사 후에 보면 우광로 문화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에서 말하는 우광로 문화마을 그리고 이제 전도관이라는 것들을 대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냥 넘어가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광로나 이쪽에서 알려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아니면 지금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마을 만들기를 처음 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던데 이제 그동안에 뭐 마을 만들기 사실 오늘 처음 접하지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마을 만들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런데 보면 이제 물론 오늘 주제가 문화마을이나 문화예술 이런 그래서 이제 이야기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을 만들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좀 불편한 게 문화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누가 와서 보러 와야 되고 예술가들이 개입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마을 만들기 이야기 오히려 좀 너무 도시화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저 같으면은 이제 지금 좀 도시 전체 정자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 전체 뉴타운 재개발 사업 실패로 인한 커뮤니티 형성 이런 부분들 아까 인천 중구 쪽에 이제 실패 사례를 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하드웨어를 공급을 해서 주민들 커뮤니티를 살리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늘 이제 문화 이야기만 하고 예술 이야기만 하니까 좀 많이 불편하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도 이제 역시 그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답을 찾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 이 헬스방에 있는 대로 이번 주제가 워낙 이제 문화예술 쪽, 또 우광로와 관련된 주제이라서 그런 거고요. 사실 또 저희가 그 전체 주제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발제를 저희가 지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전체 주제에 맞춰서 본인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먼저 받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발표나 전원 인사 시작할 때와 이제 밤에 저희가 시작 인사하는 이유는 저희가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것들을 다 앞에서 PT라든지 어떤 발제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밤을 새우시던 내일 모레 또 가서 또 만나시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만남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좀 해결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네, 아까 밥차 세팅하러 갔다가 그 대신에 지금 연배선 대표님 가셨는데요.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벽화 생각이 그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벽화만 20년 한 사람입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관점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술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떨리죠. 제가 상업 벽화를 위주로 합니다. 그 말씀은 생계를 해야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벽화를 먹고 살기도 하고 이게 상업 벽화인데 제가 여름을길이라는 십정동에서 이제 벽화 거리미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때부터 제가 봉사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반지하와 재작년에 2년 동안 섬 도서지역 프로젝트를 또 진행했습니다. 좀 다른데요. 조금 이제 생활에 대해서, 생활 예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광로까지 흘러 들어온 거죠. 지금 가시면, 우광로 가시면 보시겠는데, 보시면 색칠한것도 없어요. 벽에다가. 제가 제일 처음에 가서 시작한 거는
벽에다 색을 칠하면서 거기 누가 사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인사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색을 칠하고 나니까 약간 동네가 무슬빈 모습으로 변한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유일하게 그나마 그림 하나 그렸다고 한 게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나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저녁 때 지나가다가 그림자를 보고, 나무 그림자를 보고, 아, 저 게스트하우스에다가는 제가 저 그림자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나무 그림자 그 그림이 나온 건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 그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주변에서도 그 그림이 제일 그립다고 그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 생활사라든가 역사라든가 도강동 문화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적인 그런 그림들은 다 그리지 않았고요.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벽화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예,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라고 사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하시고,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네.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저 끝에부터 끝에까지. 아까 선생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제 발제도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이 자리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늘 특히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많이 좀 공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말씀하신 이제 뭐 의견이, 내용이 그 자본의 논리에서 어떻게 좀 해방되고, 자립적인 어떤 그런, 뭐 경제든 그런 마을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뭐 저는 일단 뭐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좀 쉽지 않다. 다만 자본의 논리, 또 흔히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수에게, 소수 대기업 내지는 대자본에게 집중되는, 자본이 축적이 되고 집중이 되는 어떤 이런 사회 시스템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데서 어떻게 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를테면 대기업이 국내 뭐 빵가게, 뭐 콩나물 두부까지 그렇게 취급을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생산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막아내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뭐 직접적인 어떤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대기업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동네에서 소비가 좀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동네 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다들 뭐 그건 저는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좀 중요하다고 보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는 있겠지만, 일단 뭐 저는 이제 배다리 마을에 일단 거침을 두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런 사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서 이런 뭐 취지이긴 한데, 이를테면 뭐 아까 점심밥상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000원 내고 먹어요, 점심을. 네, 한 분이 이렇게 각자 반찬 좀 모아오고 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이를테면 최근에 구체화된 건 아닌데, 이를테면 마을 금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동네 금고, 새마을 금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돈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돈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필요한 분한테 뭐 얼마를 드리고, 나중에 물론 원금은 받겠지만 그 이자에 대해서는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어떤 봉사든 뭐 재능 기부든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서 어떤 은행들이 이렇게 이자 놀이하는 뭐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하는,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소소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논의가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과연 1시간 동안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 40분 동안 나 혼자 노래를 해야 되나? 나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말 그대로 난상 토론이었고 제 나름대로 이 토론이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건 우리들 서로 간의 갈증을 좀 느끼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갈증을 느꼈으면 그다음부터 뭐 수돗물을 사다 먹던, 우물을 파던, 옆집에 가서 물을 떠먹던 그건 다 이제 알아서들 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 갈증을 안고 돌아가는데 이번 갈증은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한 3분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났지만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으로 3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도 저에게 욕을 하지 않으면 부탁을 들어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현 대표님에게 선물을 뭐 어떻게 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저의 선물입니다. 네, 밥차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이제 2차에서 아주 밤을 새도록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스컴이나 이 자료에서 본 그 마을의 실체가 눈으로 그다음에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더구나 전동환이라는 그 거대 공간에 들어가시면 아직도 도시에 이런 데가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 자리에서 뒷이야기들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이동을 하십니다. 밥차는 지금 밥을 푸고 있을 거고요. 배식은 셀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자료 맨 뒤에 보면 지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도보로 가도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대부분 차를 갖고 오셨죠? 네. 그래서 혹시 차를 안 갖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차를 갖고 왔는데 혼자 또는 둘이 타고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원 안에 들어오셔서 숫자를 얘기해 주시면 그 뒤에 자유롭게 줄 서서 그 차를 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미션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진 찍기에 아주 좋은 앵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뭐